어려웠는지 쉬웠는지는 한번 대봐야 알겠지만요. 갑시다. 2025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수능 특강 7강의 2번 교재 페이지 41쪽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강 파트가 끝나게 되면은 저희는 도표, 안내문, 그리고 일치 불일치 파트를 건너뛰어서 저희는 아마 11강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진도 상황은 추후에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고 교재 페이지 41쪽 2번 주제는 근거 없는 믿음이 되는 오래된 오류입니다. 근거 없는 믿음이 되는 오래된 오류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예시가 너무나도 좋았었거든요. 그 예시가 각주 달려있는 단어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각주를 보면은 에코챔버, 메아리 방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각주, 휴머, 책 이렇게 나오는데요. 솔직히 저도 이런 뜻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가로에 있는 표현을 보니까 인간의 기질을 정한다고 생각되었던 네 가지 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쉽게 혈액형으로 돌려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예를 들고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가볼게요. 혈액형이 A형이신 분, 손 3명. B형이신 분, 은빈이 무슨 형이에요? O형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금 A형이 거의 대다수였는데요. 세상적인 지식을 보게 되면은 A형은 소심하고 A형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가은아, 정말 A형은 무조건 다 소심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A형은 소심하고 A, B형과 관련된 거는 이런 말도 있죠. 천재 아니면 도라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까? 정말 그런가요? 정말 A, B형은 무조건 천재 아니면 미친 사람입니까? 혹은 A형은 무조건 소심한 사람입니까? 이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혈액형으로 사람을 나눴었죠. 요즘에는 MBTI인가요? 그게 있어서 많이 사람을 나누게 하는데 이전에는 혈액형이었었습니다. 만약에 혈액형을 봤었을 때 A형이 정말로 소심하다라고 말하면 전 세계 인구를 다 연구자들이 조사를 해봤을 건데 그건 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근거 없는 믿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그 오류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역사 내내 라고 얘기를 하네요. 역사에 걸쳐서 역사 내내 인간의 imagination, 상상력이라는 것은 has been, 되어 왔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뭐가 되었습니까? double-edged sword네요. 양날의 검이 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날의 검이 되어 왔다?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게 쓰일 수 있죠. 하지만 잘못 쓰이게 되면은 우리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되어 왔대요. 뭔 말일까요? On one hand, 한편으로 봤을 때 it, 여기서 it은 인간의 상상력을 가리키겠네요. 인간의 상상력은 pushes new discoveries, 새로운 발견들로 밀어붙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발견들을 나타나게 만들었다라고 하겠죠. 그러게요. 인간의 상상력 덕분에 많은 발견들이 생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But,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부터 들어가네요. 하지만 for every newly established네요. for 뭐뭐와 관련해서 보자면 모든 새롭게 만들어진 확립이 된 그렇게도 상관없긴 합니다만 모든 새롭게 만들어진 과학적 사실과 관련해서 보자면 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과학적인 사실이 재미나 새롭게 확립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과학적 사실이 새롭게 확립이 되었어요. 그러면 검증해야 할 가설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지. 어떤 과학적 사실이 새롭게 형성이 되었대. 그러면 있습니다. 종종 다양한 많은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많은 정확하지 않은 부정확한 가설들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게요. Incorrect hypothesis. 많은 정확하지 않은 가설들이 존재를 해요. comma which. 그런데 그 가설이라는 것들은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Must be corrected. 수정이 돼야 합니다. 그러한 가설들은 교정이 돼야만 해요. 쉽게 말하면은 가은아,
가설들이 교정이 돼야 한다라는 건 그 가설을 다 검증해야 한다라는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Along the way, 그 방향을 따라서, 즉 뭐 과학적인 사실이 되어가는 방향에 따라서 가설이라는 것들은요 전부 다 교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 risk becoming, 이런 위험이 생겨요. 어떤 위험이 생기게 됩니까? miss, 신화인가요? 신화가 될 위험성이 생깁니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문장이 끝났네요. 여러분, 여기서 신화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 문자 그대로 신화는 아닙니다. 여기서 신화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신화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미스라는 거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터무니없는 이야기, 이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단군 신화, 뭐 아니면은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뭐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대체를 한번 해보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해보면 글은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정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것은요,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좋은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나온 것처럼 새로운 발견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인간의 상상력 덕분에 많은 대륙이 발견되었고, 인간의 상상력 덕분에 많은 물건들 그리고 새로운 자원들이 발견이 되지 않았을까요? 새로운 발견을 추구할 수 있긴 하지만, 됐습니까?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학적 사실이 새롭게 확립이 된다면 그 과정으로 살펴봤었을 때는 부정확한 가설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5월하고 나왔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가설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교정을 하지 않으면 이 가설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신화라고 표현한 걸 말하는 거죠.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가설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기정사실이라고 여겼던 게 진리가 돼요.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혈액형이라는 것도 있었죠. 혈액형이 사람의 성격을 분류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정말 제대로 가설 검증이 되었을까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혈액을 다 뽑아서 연구를 해야 됐었을 건데요. 그렇죠? 이제 흐름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믿어집니다. 뭐 그렇게 해도 괜찮고요. 뭐 아니면 이러한 공로로 인정받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렇게 하는 게 편해요. 왜냐면은 나와 있나요 여기에? 이쪽에는 아직은 안 보이네요. 뒤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친구가 디스가 붙게 되면서 바니어가 나오게 되거든요. 조금 있다가 나오겠네요. 토마스 에디슨은요, 이렇게 말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I have not failed. 저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뭐 한 거냐면요, 저는 발견한 거예요. 만 가지의 방법들을 발견한 것 뿐입니다. 어떤 방법들? 말씀 거창하게 하시죠. That won't work. 주격관계대명사고 위치 전환 가능하겠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무슨 말이죠?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만 가지의 발견들을 발견한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거창하게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제대로 효과가 나지 않는 만 가지의 방법들은 만 번을 실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콤마 ing, 이것이 무엇을 implying, 암시하는 거냐면은 이것을 언급하는 건데, 당연히 실수라는 것은 발명의
일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에디슨이요.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만 가지의 방법들, 즉 나는 만 개의 실수를 저질렀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과학에서요. 실수가 없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과학에서요. 실수는 당연한 거예요. 맞죠? 실수는 발명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실수는 과학에서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됐습니까?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만약에 실수들이나 오류들 또는 부분적인 진실들이 됐어요. 이 부분적인 진실이라는 게 뭘까요? 100% 진실은 아니죠. 부분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50%는 진짜 같고 50%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요. 확실하지 않은 진실들 뭐 그렇게도 괜찮아요. 그렇죠? 좀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만약에 오류들이나 좀 애매모호한 진실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되면 get pp네요. 여러분 지난번에 맞나요? 5강의 3번을 보면은 서큘러 이코노미, 순환경제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때 서큘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순환하다라는 뜻이었었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오류들이나 확실하지 않은 진리라는 것들이 순환이 된다면 무슨 말입니까? 돌아다닌다면 무슨 말입니까? 퍼진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류라는 것들이요. 이 세상에 퍼지게 돼요. long enough, 충분히 오랫동안 오류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돌고 돌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오류나 확실하지 않은 진리라는 것들이요. 무엇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어떠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까? result in 그런 친구들 있죠. 그러한 오류들과 부분적인 진리들, 즉 애매모호한 진리들은 이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거짓의 메아리 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조금 이따가 볼게요. of repetition. 반복에 됐어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짓된 메아리 방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돌려볼게요. 그리고 이것을 암시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암시할 수도 있죠? 야, 그게 진리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네요. 그런데 where none exist. 얘들아, 부정어는 항상 동사와 같이 영향 끼친다 그랬었었죠. 그리고 exist는 수비나 이거 자동사여서 수동태가 안 됐어요. 뭐 is existed 그렇게 안 됐었었죠. 그게 어떤 것이죠?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됐습니까? 부정어 같이 동사랑 묶었습니까? exist 존재하다.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과학에서는 은비나 실수라는 건 발명에 있어서 당연한 거죠.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류라든지 아니면 애매한 진실이라는 것이 오랜 시간 존재한다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걸 그렇게 돌린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닌다, 순환한다 그 말을요. 계속해서 퍼져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의 메아리 방을 형성한대요. 그리고 하나의 진리다, 하나의 진실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대요. 거짓의 메아리 방이 뭔지 알겠습니까? 저는 이 circulated 하고요. 요거를 같은 계열로 봤어요. 왜냐면 circular라는 게 이게 순환한다, 돈다라는 의미였었잖아요. circular가요. 순환의, 도는 그쵸? 여러분 그 여기 나와 있는 에코챔버, 메아리 방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야 소리 지르면은 야 하면서 그 목소리가 계속 빙빙빙빙 돌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라죠. 누군가 어떤 잘못된 지식을 믿고 있으면요. 그게 점점 퍼져요.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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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그럼 멀리 멀리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하나의 기정 진리로서 적용되지도 않을까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진리로서 혹은 하나의 진실로서 적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다음 예시의 혈액형입니다. 여러분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1900년대에 연구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분류할 수 있을까요? MBTI가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에는 사람의 혈액형으로 성격을 분류했었었죠. 근데 정말 A형은 무조건 소심합니까? 정말 O형은 무조건 순수하나요? O형이 뭐 순수하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건 확실하진 않아요. 그럼 그 혈액형으로 성격을 분류한 거는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존재해 왔고 그게 거짓의 메아리방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이 점점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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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봅시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even though, 비록 뭐라고 하더라도 아까 나온 그 humors, 뭐 책이라고 하죠. 이 책이라는 것들이요. 오랫동안 여기 나오네. 아까 봤었던 친구 있죠? 우리 크레딧이라는 친구가 여러분 크레딧 카드가 신용카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크레딧이라는 거를 아까 그 에디슨이 이런 것으로 말한 것으로 믿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서 디스가 붙었었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반이어가 됐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신빙성 없는이라고 할까요? 이게 조금 더 뭐 표현은 딱딱하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록 뭐라고 하더라도요. 그 책이라는 것들이 신빙성이 없대요. For centuries네요. 수세기 동안 인간의 뭐 기질을 정한다고 생각되었던 네 가지 액이라는 게 수세기 동안 제대로 신빙성이 없었거든요. 이게 정말 믿을만한 거냐? 신빙성이 없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이게 부분적인 진실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믿을만하지 못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believing,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믿고 있죠. 됐어요? 그러면 그러한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뭘까요? 여기서의 대세는 대세 주어고 대세 동사고 대세 목적어네요. 앞에 있는 추상명사,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었으니까 이거는 동격에 되시겠죠? 위치로 바꿔 쓸 수는 없겠죠. 어떠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믿고 있나요? 됐어요? 그게 어떤 이야기라고요? 뒤에서 볼게요. 야, 혈액의 유형들. 됐어요, 재민아? 혈액형. 혈액형들이 근데 그게 뭐냐면 blood being one of the four humors. 뭐 혈액인데 네 가지의 체액들 중에 한 가지로 있는 혈액인데 어쨌든 혈액의 유형들, 혈액형들이 결정한다더라. 무엇을 결정하죠? 혈액은 성격을 결정해 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A형이면 정말 소심합니까? AB형은 정말 천재 아니면 특이한 사람인가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야 할 건데요.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혈액형이 사람의 성격을 결정한다.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위에 나와 있었던 터무니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거짓의 메아리 방을 이루는 거 아닐까요? 제대로 증명도 안 됐죠. 제대로 증명이나 할 수는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MBTI는 다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요.
이 말을 믿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혈액형이 사람의 성격을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있어요. 근데 이게 신빙성이 떨어진대요. 수세기 동안요. 그럼 이게 제대로 가설이 검증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존재만 해왔었다는 거죠. 이게 오래된 오류예요. A quick 인터넷 search 됐습니까? 직역 먼저 할게요. 빠른 인터넷의 검색은 쉽게 말하면은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면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More than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뭐 이상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5 million 웹사이트네요. 와우. 밀리언이 100만이잖아요. 500만 개 이상의 웹사이트를 찾을 수 있대요. 검색만 해보면요. 500만 개 이상의 웹사이트들 related to 무엇과 관련된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됐어요. 이러한 주제가 뭐예요? 야, 혈액형이 사람의 성격을 결정한대. 와 관련된 500만 개 이상의 웹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콤마 ing. 그런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면서 여기 표현 조금 재밌습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직역 먼저 할게요. 은빈아. 이러한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느립니다. 죽기에는 느리다. 일단 이게 우리가 하는 직역이에요. 그쵸? 여러분 지난번에 그 1번 지문이었었나요? 상하기 쉬운 음식의 낭비를 줄이는 방안 맞습니까? 거기 두 번째 각주가 아마 perishable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perishi를 어떻게 설명했었었죠? 뭐 소멸하다, 죽다, 사라지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죽다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고요. 사라지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perish도 그런 뜻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이제 묶어볼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것이 사라지기에 느리다. 그럼 한 번 더 돌려줄게 가하나. 느리다라는 건 뭐예요? 무엇인가 진행이 되기에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럼 이제 조합이 됩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한대요? 이러한 터무니없는 이야기가요. 사라지기에는 오래 걸립니다. 하면서 끝나는 거 맞죠? 지금 혈액형과 관련된 내용도요. 수세기 동안 보이십니까? For centuries. 수세기 동안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긴 했어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세기 동안 사라지지 않았네요. 네, 맞아요. 근거 없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발명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 발명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고 그 오류를 교정하면 되지만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하나의 믿음이 될 수 있겠죠. 혈액형이 사람의 성격을 구별할 수 있다. 혈액형이 사람의 성격을 결정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빨리빨리 교정을 해야 할 텐데요. 이렇게 말을 했었었죠.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게 왜 양날의 검인 줄 알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근거 없는 믿음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41쪽 7강의 2번이었습니다. 괜찮았죠? 7강의 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너무 쉬워서 탈이에요. 7강의 3번 혼자 하는 예술 활동의 이점 쉬워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혼자 하는 예술 활동의 이점. 여기서 예술 활동은요. 뭐 제가 뒤에서 조금 이따가 그림을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그냥 뭐 색칠하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누구에게 이점이 있냐면은요. 뭐 본문에서 환자와 간병인과 관련해서 이점이 있더라라고 나와요. 여러분 혹시 오래됐다. 코로나가 한참 터졌었을 때요. 한참 긴급 재난 문자 많이 왔었잖아요. 뭐 어디서 뭐 터지고 그쵸?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었죠. 그때 식당은 문을 닫고 학원도 문을 닫고 우리는 집에 있었어요. 그때 유행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달고나 라떼예요. 그때 막
뭐라고 하죠? 뭐 10,000번을 저어서 만든 그쵸? 혹시 재민이 해봤어요? 그게 정말 되긴 해요? 그쵸? 그런 것도 유행했었었고 이것도 유행했었어요. 혹시 요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어요. 교재의 위에서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위에서 두 번째 문장의 오른쪽을 보면은 수빈아 coloring books and coloring pages가 나와요. 그쵸? 이게 이걸 가리킵니다. 이게 여기에서 예술 활동으로 나오는 거고요. 아마 코로나가 한창 터졌을 때 이것도 하셨던 분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이거 많이 사서 심심하니까 할 거 없으니 이거 많이 색칠하셔서 벽에다가 걸어놓는 분이 계셨거든요. 우리 엄마. 지금도 집에 이런 거 몇 개 있습니다. 물감으로 이렇게 다 해갖고요. 이거에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요? 각주 달려있는 단어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주, meditative, 명상의, 묵상의라는 뜻이고, 두 번째 각주, contemplative가 나와 있네요. 이 친구도 사색하는, 이것도 생각에 잠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계열 모두 어떻게 보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명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비우면서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깊이 사색하는 이런 것도 어쨌든 같은 사고의 계열입니다. 그러면 그 이점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어렵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deally, 이상적으로 봤을 때 when we make art 됐어요? 이러이러할 때 이상적으로 우리가 예술을 이룰 때 만들 때라고 해도 괜찮아요. 예술을 할 때 또는 engage in 이게 참여하다라는 뜻이죠. 또는 참여할 때 무엇에 참여해요? 어떤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를 한대요. 결국에는 제 생각엔 재미나 창의적인 활동도 예술 활동이겠죠. 그렇죠? 비슷합니다. By ourselves.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 혼자서 됐어요. 우리 스스로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예술이라는 것을 하게 될 때 우리는 recognize 인식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요? 바로 그 활동의 가치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make time and space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주기도 하죠. For it in our lives 우리의 인생에서 그 창의적인 활동 혹은 예술과 관련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놓기도 해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되게 간단해 가은아. 예술로만 제가 그냥 예를 들게요. 우리가 예술을 하게 될 때요. 그 예술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뭔가 고상하고 내가 무엇인가 완성해 나가고 이러한 가치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예술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떼어놓는다는 것도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친구가 놀러 가자고 해요, 재민아. 근데 나 오늘 안 돼. 나 오늘까지 내가 그림 그리던 거 빨리 끝내야 돼. 이런 시간을 마련해 놓기도 하고 여기는 내 작품이 있는 공간이야. 이러한 장소를 만들어 놓기도 하죠. 예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치를 깨달을 수도 있고 예술 활동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술 활동에 대한 예시가 나오네요. The boom. 어떤 열풍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무엇인가의 붐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열풍인데요. 아까 봤었던 거요. 컬러링 북스 그리고 컬러링 페이지스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색칠 공부라고 할까요? 색칠하는 책이니까요. 그렇죠? 색칠 공부에 붐이 일어났었대요. 언제요? In the past few years. 조심조심. 과거 몇 년 전에요. 아마 코로나 때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과거 몇 년 전에 색칠 공부의 열풍은 재민아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네. 그치? 조심해요. 또 얘를 보고 또 동사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어는 저기 있지 않습니까? 과거 몇 년 동안에 봤었을 때 색칠 공부와 관련된 열풍은요. is one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러한 예시입니다. 그러한 예시가 뭔데요, 은빈아? 예술 활동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예시니까는 수빈아, 색칠 공부가 가치를 깨닫게 하고 시간과 공간을 위해서 무엇을 따로 떼어놓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한 예시더라. 색칠 공부가 예술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It takes away the challenging part of visual art making and skills. 이것은요, takes away라고 얘기를 해요. takes away. 이게 가져가다, 뭐 이렇게 이제 직역이 되겠죠? 일단 직역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The challenging part라고 얘기를 해요. 어려운 부분을 가져갑니다. 뭔지 조금 이따가. of visual art making. 뭐 시각적으로 예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을 가져갑니다. 좀 이따가. 그리고 기술 여기까지요. 시각적으로 예술을 만드는 것과 기술들에 있어서 꽤 도전적인 부분을 가져간다. 이게 뭔 말일까? 우리가 take가 보통 가져가다라고만 해석하는데요. 여기 각주가 안 나와 있네요. 무슨 뜻일까요? 너무 직역을 또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뜻으로 했었어요, 여러분? 미리 문제 풀 때? 수빈이 안 돼 있나? 여긴 또 안 돼 있군요. 근데 쉽게 말해봅시다. 지금 여기 한번 봐볼까요? 이게 뭐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쵸? 결코 간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눈도 아프겠죠. 시각적으로 예술을 만드는 것과 기술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 그러한 도전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죠. 뭐 그렇게 한번 돌려보자는 거예요. 먼저요. 그리고 여기군요. 1번, 2번이다.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얘들아, 이 provide는 사형식 동사, 그러니까 사람과 사물을 바로 받는 사형식 동사는 아니에요. 전치사 필요합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무엇을 제공합니까? 어떤 도전의 수준을 제공하기도 한대요. 네? 도전의 수준? 그게 또 뭐지? 주격관계대명사 that is relatively 상대적으로 쉬운 도전, 그리고 manageable인가요? 충분히 뭐 관리할 수 있는, 뭐 쉽게 할 수 있는 도전의 수준을 우리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아까 봤었던 그 색칠 공부요, 되게 단순하게 보이죠? 아니야, 그거 엄청 힘들어가. 집중력도 엄청 필요해. 그러니까는 일정한 기술도 필요로 하기도 하고 시각적으로 예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쉽고 상대적으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일종의 과제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거 다 만들게 되면은요, 어때요? 뿌듯할까? 성취감이 분명히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뭐 이게 조금 더 복잡해 보이네요. 재민이가 이거를 다 색칠을 했었어요. 어때요? 성취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분명히 존재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선생님, 5살짜리 애기들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 이걸 정말 5살짜리 애기들이 할 수 있을까요? 일종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어려운 과제일 수 있긴 하죠. 근데 이거 못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충분히 쉬워요. 그쵸? 그리고 할 수 있는 도전 과제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그러면 성취감 느낄 수 있죠. 자부심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이러한 예술 활동으로부터 그러한 성취감을 아마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카트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의 연구들은 누구와 관련된 연구였었냐면 암에 걸리신 환자분들과 caregivers인가요? 이건 뭐 간병인이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 간병인들과 암에 걸리신 환자들에 대한 연구들이요,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solitary인가요? 고독의 원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고독한 활동들, 뭔가 발이 조금 이상해요. 그쵸? 고독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혼자 하는 거겠죠? 됐어요. 무엇을 보여주었었죠? 고독의 활동들. 그렇게 하지 말고 혼자 하는 활동들인데 뭐와 같은 아까 봤었던 색칠하는 것과 같은 혼자 하는 활동들 됐어요? 됐습니까? 주제 혼자 하는 예술 활동. 그리고 여기서 이 활동이 뭔지 알겠죠? 색칠 공부하는 그 예술 활동이에요. 그쵸? 혼자 하는 예술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답니다. 어떤 부면에서요? 명상을 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성찰적인 방식들에서 도움이 되었더라. 성찰적인 방식들에서 도움이 되었더라. 이 성찰이라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수빈 씨한테 여쭤볼까요? 수빈아, 성찰하다라는 게 뭐죠? 정확했어요. 자기 성찰, 자아 성찰 들어봤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성찰적인 방식이라는 것도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죠? 명상을 하고 성찰적인 방식들에서 도움이 되었답니다. By taking us to a space, a distraction away from everyday concerns. 이렇게 함으로써요. 여기 표현이 멋있더라고요. Taking us. 일단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데려감으로써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 있었냐면은 이러한 공간에 있었는데 distraction, 산만, 뭐 방해 이런 뜻인가요? 산만하는 공간에서 away, 멀리 데려간대요. from everyday concerns. 매일매일 있는 걱정거리도 있죠. 매일매일 생기는 염려거리들로부터 그렇게 산만한 공간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데려감으로써 명상하고 성찰적인 방식에서 도움이 되었답니다. 이걸 말만 풀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암 환자들은 어떤 일상생활을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 암에 걸리신 분들께서는 아마 매일 걱정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가요? 얼마나 끔찍한 질환입니까? 매일매일의 걱정거리와 염려거리들이 있겠죠. 그리고 병원이라는 곳은 꽤나 산만한 공간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산만하다는 거는 막 부산스럽다라는 게 아니라요. 아마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공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이 있으시니까 저는 꽤 있는데요. 막 교통사고 나기도 막 그랬었어요. 녹색불에 길 건너는데 횡단보도 녹색불에서 건넜거든. 근데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았어. 그래서 빵 치워갖고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이기도 뭐 어쨌든 그랬었는데요. 병원에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잖아요. 그럼 정신적으로 되게 피폐해집니다. 빨리 퇴원하고 싶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산만이라는 곳은 막 시끄럽고 막 부산스러운 곳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암 환자분들도 이러한 감정을 아마 충분히 느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대요. 근데 누가 벗어나게 해주죠? 방금 본 것처럼 예술활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움이 된다 그랬었었죠? 방금 본 것처럼 명상, 성찰하는 방식에서 분명히 도움이 된대요. 그래, 쉽게 말하면 그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병실에 누워만 있어봐.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니, 그치? 환자들이 투덜투덜 거리는 소리도 분명히 들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온전히 그 예술 활동에 집중하면은 정말 아주 잠깐이라도 그런 곳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집중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면, 혹은 이런 걸 색칠하게 되면, 다음번에 무슨 색깔 칠하지? 이런 걸 생각하시지, 암에 대한 걱정을 잠시라도 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잠시라도요. 그러한 활동들은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활동들 역시 예술활동. 그러한 예술활동이라는 것은 꼭 반드시 돕지는 않아요. 우리가 resolve 하는 걸 돕지는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쵸? 그 resolve가 해결하다라는 뜻이 있죠. solve의 계열처럼요. 그쵸? 그리고 help,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도 우린 알긴 하고요. 그쵸? 다시요. 그러한 예술 활동들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가은아. 그쵸? 암 환자분들께서요, 색칠 공부한다고 정말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실제로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됐어요? rather 오히려 그러한 활동들은 제공합니다. A time to rest. 시간을 제공하죠. 어떤 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도 제공해요. 어떤 방법? To focus.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우리의 주의를 다른 곳에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Until such time as we can address them directly. 어떤 곳에서 우리의 관심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인데 뭐 할 때까지요? 그러한 시간이 있을 수 있을 때까지. 근데 이거 뭔 말이야? 여기 문장을 보면 되겠는데 우리가 address라고 하나요? address 여기서는 다루다, 설명하다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대요. 그렇지 않을까요? 잠깐이라도 집중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곳으로 우리의 주의를 돌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암에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면 뭐 나만의 현실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잠깐이라도, 정말 잠깐이라도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주의를 그 밖에 다른 곳으로 기울일 수도 있는 방법과 정말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When we make art, 우리가 예술을 만들 때 by ourselves, 우리 스스로 예술을 만들 때 됐어요? 우리 스스로 예술을 할 때 it, 이러한 것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려고 할 수도 있대요. 쉽게 말하면 자기 통제감이 생긴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러한 감각을 느끼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감각? mastery, 뭐 숙달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숙달감, 아니면 뭐 이게 뭐 다 완성한 거니까 뭐 우월감이라는 뜻도 있기도 해요. 숙달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통제감을 느낄 수도 있고 and agency, 뭐 주체성,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Over our lives, 우리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있어서 주체성과 통제감 그리고 숙달감을 느낄 수도 있고 자기 통제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래요. 그래요. 뭐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자기 통제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비관적으로요.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예술 활동은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아까 재민이가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걸려있네. 이러한 것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참여하다도 괜찮긴 하지만 뭐 이러한 곳에 뭐 포함되다 뭐 그렇게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런 것에 빠지다 뭐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성찰적이고 또 나오네요. validating 뭐라고 할까요? 검증하는 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contemplative 나와 있었죠. 사색하고 또는 명상적인 관행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관행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행동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성찰적인 행동, 무엇인가 검증하는 행동, 그리고 사색하는 행동, 명상하는 행동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예술 활동을 하면서 어떤 행동들을 할 수도 있대요? 사색하고 생각에 잠기고 무엇인가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그게 정말 맞는 결정이었는지 검증을 하기도 해보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예술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것에 몰두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 글은 끝납니다. 혼자 하는 예술 활동의 이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처음부터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었을 겁니다. 딱 봐도 주제문으로 괜찮죠? 여러분 2번으로 체크하셨을 건데요. 그렇죠?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특징적인 묘사라고 할 수 있는 건 뭐 거의 없긴 하지만 이제 그 여러분이 직접 예술 활동을 혼자서 했을 때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3번 지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정리하다 보니까는 그 3가지 커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이 조금 길었나 봐요. 주제문 먼저 한번 볼까요? 과학에서 중요한 것, 측정과 계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과학에서 중요한 것, 측정과 계산. 이 글은 처음부터 거의 마지막 문장까지 과학에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 하면서 여러 가지 예시를 전달하거든요. 갈릴레오 씨와 관련해서는 2가지의 예시,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실제로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긴 한데 그거를 위에서 다 던져두고 밑에서 수습을 하더라고요. 교재 한번 미리 보시죠. 뭐. 여러분 마지막 문장 볼래요? Scientists measure and calculate.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입니다. They don't just observe. 네, 이것도 중요한 문장이긴 한데요. 다 위에서는 그걸 다 분산시켜놔요.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냥 말만 길 뿐입니다. 갈릴레오 씨가 굴렸을 때 무엇을 굴렸어요? 공을 어디 아래로 굴렸나요? The inclined plane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우리 비동사 inclined to 부정사를 뭐뭐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여져 있어서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tend to 부정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inclined는 기울여짐이니까요. 여기서는 기울어지면 그래서 아마 이걸 경사면이라고 하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요? 기울어진 면이니까요. 됐습니까? 갈릴레오가 공을 경사면에서 굴렸을 때 충분히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시죠? 그는 그냥 단지 보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공이 잘 굴러간다 이러고만 계셨던 건 아니에요.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냥 보고만 계셨던 건 아니에요. 됐어요? 중요한 단어들이 이제 나와요. 갈릴레오 씨는 매우 신중하게 측정하셨던 겁니다. 주제문 측정과 계산이라고 했나요? 됐어요? 그는 매우 신중하게 측정했습니다. 무엇을?
거리를 측정했는데 어떤 거리? 이동이 된 거리를 측정했고요. 그리고 무엇도 측정했습니까? 시간도 측정했어요. It took to travel that distance. 일단은 이렇게요. 예, 여러분 이런 구문이 있죠. 뭐 it takes 그냥 시제를 현재로 받았습니다. 뭐 시간 투부정사 이런 거 중학교 2학년 때 봤었었죠. 형용사정용법 뭐 이런 것을 봤을 건데요. 이 take 시간 투부정사 구문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뭐 이게 뭐 돈도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열정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뭐뭐 하는데 돈이 들다 뭐 이런 표현처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에 it take의 과거 맞지 가은아? take의 과거 to travel. 그러니까 it take 투부정사 계열은 있는데 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동사의 목적어가 없는 거고 여기에 얘를 선행사로 잡으면 여기에 시간이라는 명사가 있었을 거야. 그치? 1번 명사, 2번 명사 목적어가 지워지면서 이 친구 꾸며주는 거 맞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겠죠? which나 that, 목관대가 생략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보여준 거예요. 뭐 어떤 문장이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복잡할까 봐요. 다시요. 이동이 된 거리를 측정했고 시간을 측정했어요. 어떤 시간? 그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했다. 됐습니까? 갈릴레오 씨가요 공을 경사면에서 굴렸어요. 와, 잘 굴러간다. 그것만 보고 계셨던 게 아니라 이동이 된 거리와 그 거리를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셨습니다. From these measurements, 이러한 측정들로 봤었을 때요. 그는 두 번째 포인트 단어네요. 계산했습니다. 무엇을? 이동의 속도를 계산했어요. 약간 과학적인 지문 같다, 그치? 이동 속도를 계산했습니다. What it came up with, 우리 문장에서 what이 주어로 쓰인 거 맞죠? 선행사 없고 with의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 맞습니다. 그쵸? 문장이 주어, 수일치 단수 구문도 보이네요. 갈릴레오 씨가 떠올렸던 것은 됐어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what을 굳이 풀어 쓰게 되면 우리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뭐 이렇게 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옛날에 많이 봤었어요. 그쵸? what을 막 전환하고 풀어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가 떠올렸던 것은 됐습니까? 갈릴레오 씨가 이걸 보고 떠올렸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수학적인 방정식이었대요. Relating numerical quantities네요. 무엇과 관련된? 얘들아 이 친구는 그 넘버하고 생김새가 비슷하죠. 수의, 뭐 수량의 이런 형용사고요. 얘가 양이잖아요. 그럼 이걸 합치면 수량이죠. 됐습니까? 즉 수량과 관련된 방정식을 떠올렸던 겁니다. 뭐야? 지금 결국에는 수량에 대한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었어? 됐습니까? 갈릴레오 씨가 주인공이었어요. 갈릴레오 씨가요. 이렇게 경사면에서 공을 굴렸잖아요. 그쵸?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지금 본 것처럼 이동 거리를 측정했고 시간을 측정했대요. 그러고 나서 뭐도 계산했습니까? 또 이동 속도도 계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떠올린 거라고요? 방금 본 것처럼 수량과 관련된 방정식을 떠올렸대요. 그러면 과학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갈릴레오 씨가 수량과 관련된 방정식을 알아낼 수 있었던 건 바로
측정과 계산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걸 끌고 내려가셔야 된다고요. 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갈릴레오 씨는 그 수학자로만 활동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다음에 나오는 예시가 이제 또 천문학에서 또 한몫을 하신 것 같긴 한데요. 갈릴레오 씨는 측정과 계산을 해서 수량과 관련된 방정식을 떠올리셨네요. 그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 보여요? 마침표 몇 개인지 찾아봐. period. 마침표. 몇 개야, 은빈아, 마침표? 한 문장이야. 정신 번쩍이다, 이제. 한 문장이야, 한 문장. 그래서 카트가 3개였던 거네. 제가 아까 이거 넘어가기 전에 그렇게 했어요. 갈릴레오 씨가 이제 천문학자로서 역할을 하기도 했네요 라고 했거든요. 천문학 얘기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 카트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상상하기 싫지? 나도 싫어. 우린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대시예요. 그쵸?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아니죠. 선행사 아니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나 진짜 갈릴레오 선생님께서 관찰하셨을 때 무엇을? The moon. 얘들아 여기 달 아니에요. 위성입니다. 위성. 위성들을 관찰하셨을 때 그럼 다시 무엇의 위성인가요? 주피터. 목성이죠. 목성의 위성들을 관찰하셨을 때 됐어요. 뭐 또 이런 것까지 하셨대요. 갈릴레오 선생님께서는. 이거 달만 보셔도 괜찮은데 그렇죠? 목성의 위성을 관찰하였을 때 그는 단지 또야 그냥 본 것만은 아니야. 됐어? 그럼 이제 또 어떤 말 나올 줄 알아요? 이제 이거 나올 거예요. 그렇죠? 측정, 계산? 이거 나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보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어떠한 점들을 본 건 아니에요. 얘들아 미리 얘기할게요. 이거 다 위성이에요. 어떤 그 행성을 있으면 이렇게 점점점점 찍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주변을 도는 거. 그러한 점들을 본 건 아닙니다. 어디에서 다양할 정도로 다른 장소들, 즉 많을 정도로 다양한 장소들에서 특정한 지점만 봤던 건 아닙니다. From night to night. 밤에서 밤까지? 그게 무슨 말이지? 매일 밤마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밤에서 밤마다. 아니면 밤이면 밤마다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게 매일 밤이죠. 매일 밤마다 다양한 장소들에서 특정한 지점만 본 건 아니에요. 됐어요?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이제요. 갈릴레오 씨가 이제 무엇도 확인하게 됩니까? 바로 목성의 위성을 관찰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아요. 그냥 본 것만은 아니에요. 그쵸? C. 그냥 본 것만은 아니죠. 무엇을? 매일 밤마다 다양한 장소들에서의 특정한 점들이 있는지 본 것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저 여기 쫙 밑줄 그어져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었을까요? 그는 kept track of. 원래 keep track of가 뭐뭐를 추적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쵸? 오히려 그는 추적해 나가셨습니다. 어디에 그 점들이 있는지 직접 추적하셨대요. 그럼 뭔 말입니까? 오늘은 저기에 점이 있군. 오늘은 여기에 있군. 그게 아니라 왜 오늘의 이 점은 여기에 있지? 왜 이번에 여기 있는 위성이 이쪽에 있을까? 하나하나 다 추적을 하셨네요. compared. 무엇과 비교해서? 맞군요. 뭐뭐와 비교해서, 뭐뭐와 비교하여 그 위성들의, 계속 얘기한다 이거 위성들의 위치들과 비교해서요. 또 나오네. 매일 밤마다, 밤이면 밤마다 그 위치들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오늘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밤에는 이 위성이 어디에 있을까? 어제는 여기에 있었는데 왜 오늘은 여기에 있을까? 그런 식으로 위성을 꼼꼼하게 추적하셨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did some calculations. 계산이죠, 계산. 계산을 했다. 됐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는 뭐 하나로 합치면은 calculated도 괜찮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냥 과거 동사를 써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계산을 했던 거예요. intended to compute what path they were traveling. intended to 하면은 뭐뭐 하도록 의도되어 있는 이런 뜻이죠. 뭐 하도록 의도된 계산이에요. compute, 산출하다. 어떠한 결과를 낳다 이런 뜻이에요. 의도되어 있는 계산을 했는데요. 왜? 산출하려고. 어떤 여기서 형용사 느낌 뒤에 명사 나오지? pass 나와요. 의문 형용사 느낌. 무슨 경로로 거의 다 왔어. 재미야 이것도 위성 moons. 무슨 경로로 위성들이 이동하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지? 됐어요? 어떤 경로로 이동하고 있냐? 됐어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계산하려고, 산출하려고 의도가 된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성의 위성을 왜 관찰하셨냐면 방금 본 것처럼요. 인공이란다. 그 목성의 위성들의 위치를 추적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산까지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목성의 위성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기 위해서 계산을 하셨대요. 아유 진짜 옛날 분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로요. 나 진짜 은빈이가 만약에 이 시대에 살았으면 은빈이도 목성의 위성을 측정했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 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요. 근데 미안해. 아직 안 끝났어. To find out that they are changed in apparent position. 일단 잠깐만요. 제가 여기 체크해 놨는데요. 맞네요. apparent position을 제가 직역을 했는데 이게 명백한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명백한 위치가 뭔가?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 찾아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게 시 위치래, 시 위치. apparent position이. 그래서 내가 이건 딱 느낀 게 뭐냐면은 이과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랬거든요. 재민 시위치 탐구 뭐해? 그러면 할 수 있어. 시위치. 진짜? 은빈 시위치. 무엇의 위치요? 시위치. 이게 눈에 띄는 위치가 아니래. 시 위치래. 탐구 뭐 선택해요, 은빈이? 그러면 나온다니까요. 뭔지 알 것 같나 봐. 오케이. Listen to. 들어는 봤어, 은빈아? 그래. 괜찮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적어놨다. 시 위치가 뭐냐면 지구에서 볼 때 천체의 위치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이렇게. 지구에서 볼 때 하늘에 있는 천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위치를 보는 게 시 위치래. 그러니까 맞잖아. 나 이제 확실히 알겠어. 갈릴레오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망원경이 있어서 혹은 개인 우주선이 있어서 우주로 가시지는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목성의 위치들을 그냥 다 살펴보신 거예요. 그 점들이 어디에 있나 추적하기도 하셨었고 매일 밤마다 계산도 하기도 하셨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 위치라는 겁니다. 지구에서 봤을 때의 그 천체의 위치.
그러니까 하늘을 올려다본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왜 이런 걸 한 거예요 도대체요?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해서요. 무엇을? Their change, 여기서 their도 마찬가지로 위성들, 목성의 위성들의 변화가, 여기서 말하는 변화가 뭐야?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아까 나왔었지 않았니?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 거,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가, 어디로 이동하는가, 아마 위치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쵸? 오늘 밤은 여기 떴네? 어젯밤은 이쪽이었는데? 이런 식을 말하지 않을까요? 시위치에서 변화가, 시위치에서의 변화, 갈릴레오 씨가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볼 때, 어젯밤엔 여기 있었는데 오늘은 또 여기 있네. 됐습니까? 그 목성의 위성들의 시위치의 변화가 consistent, 일관적인가. 이것도 말이 어려워. 같은가. 됐어요? 비슷한가. 지속적인가. 말이 좀 어려우니까. 위성들의 변화가, 즉 위치의 변화가 정말 일관적인가? consistent with까지군요. 무엇과 비슷한가요? They are being bodies moving around Jupiter. 됐습니까? 그 행성들의 신체, 이것도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따 보여줄게요. Moving around Jupiter. 목성 주변을 움직이는 신체. 아니. 신체 말고 천체. 행성. 됐어? 신체, 천체. 그쵸? 체. 목성 주변을 움직이는 천체들과 같은가? 됐습니까? 그 위성의 위치에서의 변화가 목성 주변을 움직이는 천체들과 똑같은 것인가? 그거를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요. 왜?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기 위해서 지금 계산하셨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성 주변을 움직이는 행성과 똑같은 건가 저게? 그걸 알아보시려고 한 거래요. 어휴, 대단하시다 진짜. 무슨 이런 노력을 또 기울이시나. 목성의 위성을 관찰할 때 이런 거죠. 저게 원래 있던 건가? 저게 목성 주변에 있는 그 천체가 맞나? 잘 모르겠는데 그 위성이 저게 맞을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셨네요. 한 문장 어마무시했었죠? 그 올해 수능 특강에서 제일 길었던 문장이에요. 그렇죠? 한 카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목성의 위성을 관찰하셨을 때요. 그냥 특정한 지점들만 보신 건 아니었었어요. 도대체 그게 어딨지? 그거를 추적하셨대요. 그리고 계산도 하셨었죠. 아마 저쪽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다음번에는 이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이제 산출하기 위해서 계산도 하셨어요. 근데 도대체 왜 그랬냐고요? 목성 주변을 움직이는 천체들과 그 위성들이 같은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셨군요. 됐죠? 어렵다기보다는요. 말을 풀면 돼요. 그렇죠? 목성의 위성을 관찰하셨던 건 그 과정이 싹 나와 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 위치를 비교해서 점들을 살펴보셨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산출하기 위해서 계산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위성들의 변화를 봤었을 때 목성 주변을 움직이는 행성들이랑 똑같은 것이 맞는가?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결론 부분 가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해줘요. 지겹다 이제 진짜 지겨워. 비슷하게도 In my hypothetical bird experiment 가설에 근거한 새의 실험 속에서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는 사람이 이제 과학자가 되고 싶은가 봐요. 나는 상상해봤어요. 나 자신을 무엇으로 상상해봤습니까?
budding junior scientist네요. 여러분 원래 이 bud라는 게요. 이게 싹을 틔우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새싹이요, 새싹. 그럼 새싹이 뭐예요? 보통 그 유치원 애기들 아유 새싹반 아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신입애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주니어는 뭐 초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뭐 신예 과학자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하나로 합쳐서요. 이제 뭐 연구소에 들어온 과학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 자신을 신예 과학자로 상상해 봤대요. 진짜 할 일 없구나. 재민이가 과학자가 된다면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다 던져놨어. 이제 주스면 돼 우리가. 안 그러면 첫 번째 카트부터 다시 할 거야. 갈릴레오 씨가 경사면에서 공을 굴렸을 때 재민이가 과학자가 됐어요. 이과예요. 그럼 재민이가 신예 과학자가 되었을 때 이제 중요하게 뭘 해야 될까요? 과학자라면. 자, 첫 번째 카트부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얘기해. 제가 아까 좀 손가락질 하지 않았습니까? 가은 씨, 뭐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네, 다시요. 저는 이제 과학자가 됐어요. 신의 과학자로 쟤를 한번 상상해 봤는데요. 웨잉, 무게를 재보는 거죠. 야, 이게 무게를 재는 게 뭐겠으니까. 측정, 그치. 측정을 해봅니다. 어떤 것을 측정해 보냐면 I put into the cage. 목적어가 없네요. put. 동사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겠죠. 내가 그 케이지에 두었던 어떤 것의 무게를 측정해 보는 신의 과학자로서 나를 상상해 봤고요. calculating, 그렇지. 나와줘야 되는 거 맞지? 아까 그래서 재민이한테 집요하게 여쭤본 거죠. 무게를 재는 거. 재민아, 측정. 그리고 계산을 하는 과학자로서 나를 상상해 봤습니다. 무엇을? percentage인가요? 뭐 비율이라고 할까요? 비율. by weight of 무엇의 무게의 비율을 계산해 봤나요? What was eaten? 먹혀진 것의 무게. 그러니까 새가 먹은 것이라고 할까요? 지금 새 실험한다 그랬었잖아요. bird experiment. 그쵸? 먹혀진 것. 그러니까 새가 먹은 것의 무게의 비율을 계산하고 내가 케이지에 넣었던 그 먹이의 무게를 측정해 보는 신의 과학자로서 나를 상상해 봤습니다. 아이 진짜 그냥 과학자로서 뭔가 측정하고 계산했대. 내가 새 실험에서 내가 먹이를 두었는데 이 먹이의 무게는 몇 킬로였었고 그런데 새가 먹은 것의 무게의 비율을 계산을 했더니 그냥 측정하고 계산은 했대요. 결론 수고 많으셨습니다. It's obvious. 이게 명백한 거군요. 진짜 이 말 하려고 진짜 수라는 것은 참 중요해. 과학에서 수라는 건 참 중요하다. 그렇겠지. 측정하고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측정하고 계산합니다. 그렇겠지. 갈릴레오 씨도 그랬으니까. 한 번 더. 과학자들은 그냥 관찰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면서 끝나요. 그렇겠지. 갈릴레오 씨도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니라고 나왔었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 문장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부분에서 그게 다 던져진 거라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조합을 하니까는 꼴랑 요거. 수가 과학에서 중요하다. 과학자는 측정하고 계산한다. 그냥 관찰만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겠지. 갈릴레오 씨도 그냥 관찰만 하진 않았으니까. 네, 과학에서 중요한 것. 측정과
계산이었습니다. 위에 나왔던 갈릴레오 선생님의 두 가지 예시는 뭐였습니까? 갈릴레오 씨도 그냥 보기만 했던 건 아니고 측정하고 계산하셨어. 네, 됐죠? 과학자들 역시 그러하다.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됐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영상 종료하고 안내사항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